맨 밑에 한번 봐보세요. 100페이지 밑에 보면 거기 등기부 취득서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보면, 자, 등기부 취득서죠? 등기부 취득서 이렇게요. 취득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러면 등기라고 이렇게 돼 있죠. 등기요. 이 등기는 유효인 등기 또는요, 무효인 등기를 다 포함을 해요. 다 포함하는데, 우리는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서 특별 규정이에요. 특별 규정에 해당해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서 등기부를 딱 보면요, 여기 1번 지금 이렇게 갑이죠. 갑의 등기를요, 2번 을이요, 을이 위조를 했어요. 위조. 그럼 위조했으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 여기 3번요 이렇게 병하고요, 4번요 이렇게 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요, 이 사람이 지금 2년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뭐다 8년 이렇게요. 그래서 모두 몇 년이 된다? 10년이 되죠. 10년 이렇게요. 그러면 이 앞에가 등기가 무효죠. 그럼 병이나 정은요? 정은 누구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됐죠? 왜냐하면 등기는 공시론치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10년이 되죠. 이걸 등기 승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이 등기를 하고 이 사람이 점유를 해 10년간. 그러면 이 정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즉시로 소유권 취득하죠.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점유가요, 우리가 그냥 점유취득시효는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 평원점유, 무슨 점유요? 공연점유가 있으면 되죠. 그런데요, 여기요, 점유취득시효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선의, 무과실. 그런데 자주, 평원, 공연, 선의점유는 뭐가 되고? 추정되고요.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죠. 알겠죠? 그러면 선의, 무과실은요?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여기 보면 점유에 관한 것이죠. 점유. 이게 아주 중요해.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거기 이제 그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풀어봐요. 문제요, 213페이지요. 자, 213페이지 보면, 우리 보면 여기 보면 우리 기출문제는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기출문제 없는 이유가 뭐예요? 등기부 취득서가 우리는 거의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261번을 봐봐요. 213페이지 261번. 부동산 등기부 취득서 요건이죠. 1번 점유자의 등기 취득에 대한 선의 무과실. 이게 틀렸죠. 우리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에요. 등기 취득에 관한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고. 10년간 자주점유하고 평원공연 10년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262는요 옳지 않은 거 1번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의 기초에서는 등기부 취득서가 완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돼 있어요? 이런 봐봐. 우리가 다른 건 다 되는데요, 원래 등기부 취득서는 하나의 1부동산 1등기죠. 하나의 등기부의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10년이 경과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261은요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의 기초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 등기부 취득서가 완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가 아니어서 안 돼요. 2번요 등기부 취득서에 있어서 무과실이죠. 이런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점유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왜요?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3번은요 등기부 취득서에 있어서 과실 여부의 증명책임은 과실 여부 누구한테 있다? 시효 취득을 받는 자, 부인하는 자, OX. 여러분요 과실은 뭐다? 과실, 무과실. 과실 누구라미? 추정 X. 추정 X니까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 시효 취득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죠? 상대방을 얘기해. 시효 취득을 부인하는 자는 상대방을 얘기해. 무과실은 추정 안 되죠? 추정 안 되니까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자, 4번요 지적공보소관청의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채 등기부 상만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 시효 취득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되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중보존 등기, 하나는 지금 이 4번이에요. 이런 우리가요 분할도 안 됐는데 대장에는 등기부에만 분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알겠죠? 그래서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점유의 승계는 물론
등기의 승계도 뭐가 된다? 인정된다. 이렇게. 자, 264번은요.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때의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 무효인 등기도 관계없다고 그랬죠? 등기가는 전 소유자의 등기 기간까지 포함된 포함 등기 승계설이에요. 몇 년이다? 10년. 그것은요, 공유자의 1인이 공유 부동산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그 특정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부동산 중 특정 부분만 점유하였죠. 그러면 우리는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지분만큼 등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분이 등기되어 있고, 우리가 공유는 지분이 등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점유해야 돼요. 그러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점유했으면 내가 지분 등기가 만약에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그 특정 부분만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한 부분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취득시효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분이 3분의 1이 내 앞으로 내가 갑의 지분을 내가 등기를 가져왔어. 그랬으면요, 점유는 어디 해야 돼요? 전부를 점유해야 돼요. 왜요?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공유물 전부에 미치니까요. 그러면 내가 3분의 1만큼 점유하는데, 취득시효를 하는데, 등기는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점유는 반밖에 안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그 반에 대해서 얼마만큼 취득시효 한다? 3분의 1만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 공유자의 1인이 공유 부동산 중 특정 부분을 점유해왔다면, 특정 부분에 대한 지분 범위 내에서, 알겠죠? 특정 부분에 대한 지분. 여기 이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갑의 3분의 1, 을의 3분의 1, 벽의 3분의 1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병의 지분을 A가 등기하고 있어, A가. 그러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내가 3분의 1만큼 취득시효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이요, 이 A가요, 3분의 1만큼 쓰겠는데, 여기 반만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분의 1만큼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전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지분이 3분의 1만큼 지분이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점유는 전부를 점유해야 전부에 대해서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반밖에 안 되죠? 그럼 반 내에서 3분의 1만. 반에서 3분의 1. 이해됐죠, 지금? 여기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됐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자요. 리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된 뒤에 격려되어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죠. 이런 봐봐. 이중 보존 등기 아까 말했죠. 취득시효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장할 수 없다. 미음은요,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점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무과실에 대한 증명치면 누구한테 했다? 시효 취득을 받는 자, 주장하는 자, 이렇게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선의 취득이라는 게 있죠. 선의 취득은 뭐 10년 사이에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으니까요. 일단요, 뒤에 봐. 104페이지. 104페이지요. 104페이지 보면 뭐라 나왔죠? 무주물 선점 이렇게 나왔죠?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 이건 그냥 그림 보고 하면 돼요. 무주물 선점 한번 봐보세요. 무주물 선점은 동사는 원칙적으로 뭘 한다? 선점이죠. 선점. 그런데 소유권 취득은 이러면 164 봤어요? 자, 이 동사는요, 원칙적으로 뭐죠? 선점이죠? 선점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봐봐. 여기 지금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은 다 원시 취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동사이죠? 선점이 되고 예외적으로 구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원칙은 선점이다,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 동산이 악술이나 기회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죠. 그러면 그건 뭐가 된다? 구규가 돼. 그러면 이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거기다가 있네, 밑에 있죠. 동산이 언제나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언제나 동산이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면요, 신안 앞바다에서 만약에 고려청자를 내가 주었어요. 그럼 고려청자를 줍죠. 그러면 그 고려청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건 국가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선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부동산은요, 언제나 구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주물이란 말이 뭐죠?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다, 이 말이죠.
그럼 소유자가 없으니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 그 소유의 의사로 점유, 그것을 자주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 유실물은요, 유실물은 딱 한마디만 중요해요. 유실물 습득은 몇 개월이 지나야 돼. 신고하고 6개월, 딱 한마디만 중요해요. 매장물은요, 몇 년이에요? 1년이요, 1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인의 물건이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이 있어요. 그것은 발견자와 소유자가 뭘 한다? 절반한다. 절반.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공유. 아시겠죠? 그렇게요. 그 다음 밑에 이제 뭐라 나왔죠? 첨부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첨부? 첨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보셔요. 지금 이 책을요, 다른 데 출판사에서 출판한다 해가지고, 출판 계약을 해가지고 출판을 하고 있는데요. 와가지고 이제 출판사니까 디자인 해가지고 일러스트를 해가지고 만들어 왔더라고요. 만들어서 가편집이 민충하고 물권하고 가져왔어요. 가져봤더니 눈에 안 들어와요. 막 컬러풀하게 해놔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건 다 좋은데 이게 글자체로 막 자기네들 나름대로 막 크게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그냥 노트는 노트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이게 눈에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너무 막 색깔을 막 5가지인가 6가지 색깔을 해놓으니까요. 내가 다른 애한테 보여줬더니 이게 그냥 훨씬 더 낫대요. 그것은 뭐냐면 색깔을 막 너무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정신사납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편집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 컨셉이 그렇다니까 뭐 말을 못하고요. 아무튼 그건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봐요. 첨부라고 되어 있죠. 첨부는 원시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 2개고 강행 규정 2개죠. 원래 우리는 민법은 무슨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만 암기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강행 규정 영어 써놨지만 이걸 왜 암기해요? 임의 규정 암기하면 되죠. 왜? 원래 물권법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그걸 암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2가지가 뭐다? 손실보상과 소유권 기소. 이 2가지는 임의 규정이고 나머지는 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당연히 물권법은 당연히 강행 규정. 알겠죠? 그러니까 손실보상. 손실보상이 뭐죠? 돈이죠. 돈에 관한 것은 뭐다? 채권이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죠. 알겠죠? 자, 밑에 한번 봐봐요. 부합은요 3가지가 있죠. 자, 첨부는요 3가지가 있죠. 여기요. 여기 혼화가 있고요. 혼화. 그다음 뭐가 있다? 여기 가공이 있죠. 근데 혼화는 뭐냐면 혼화는 쌀하고 쌀이 섞였어요. 경기도 이천 미하고요. 저기 강원도 철원 쌀이 섞였어요. 한 포대가요. 10kg, 10kg짜리 섞였어. 그럼 이천 쌀하고 철원 쌀하고 골라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혼화라고 하는 거예요.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섞였어. 참기름 분리해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혼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가공은요. 가공은 타인의 동산이에요. 타인의 동산. 동산에 대해서 노력을 가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새로운 물건. 이런 봐봐. 타인의 동산 먼저 목재가 있죠? 목재가 있어가지고 노력을 하죠. 목공을 하죠. 목공. 그래서 여기서 의자를 만들어내요. 이걸 여러분 가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물은 뭐예요? 건물? 가공이잖아요. 알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이거 분필 케이스요? 가공이잖아요. 알겠죠? 이런 걸 가공이라고 하죠.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다? 원래는요, 재료주의가 소유자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 의자 있죠? 이걸 가공이라고 하죠? 이걸 원래 재료주의예요. 이걸 뭐다? 가공이죠. 새로운 물건. 이것을 가공주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목재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도 큰 가격 차이는 크게 안 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밀가루를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 봐. 그럼 밀가루하고, 거기 보면 뭐죠? 크림 있죠? 크림하고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케이크 가격은 어떻게 돼요? 비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물건 가격보다 만드는 물건 가격이 훨씬 더 세죠? 이런 경우는 가공주의가 소유자가 돼.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러고 나서 밀가루 값하고, 그 다음에 뭐죠? 크림 값을 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런데 만약에 나무 목재를 가져와서 의자를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냐? 나무 목재를 가져온 사람이 재료주의죠?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의자를 만들어준 사람한테 돈 주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그것은 이제 가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가공에서 밑을 봐봐.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죠? 그럼 누가 소유다? 수급인 소유죠. 맨 밑에요. 채무자가요.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짓죠? 그럼 그거 누구 거다? 채무자 거죠? 아무리 건축 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채무자. 이렇게. 자, 부합 봐봐, 부합. 여러분 여기 부합이라고 되어 있죠? 부합 이렇게 되어 있죠? 부합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런 봐봐. 부합은요 여기요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의 부합이 있고
부합이 있고 부동산의, 그 다음에 여기 동산간의 부합이 있어. 동산간의 부합. 여기 동산간은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따라서 달라져.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합 당시예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해. 부합 당시. 알았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요? 부합 당시, 이렇게.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해. 부합 당시 이렇게. 부합 당시 이렇게. 됐죠? 부합 당시 이렇게요. 가액 비율로 공유를 해요. 그런데 거기 한번 보시면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자, 부동산의 부합을 보면 여러분 주종을 구별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8K하고요 합성물이라고 하는데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섞였어. 그럼 우리는 그것을 금반지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주종이 뭐죠? 다이아가 주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죠. 그러면요, 다이아를 뭐죠? 제공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금을 제공한 사람한테 돈을 계산해서 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주종을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랬을 때는 그 뭐죠?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가격 그러면 안 돼. 부합 당시.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부합 당시. 알겠죠? 그런데 부동산 애의 부합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부동산 애의 부합은 뭐냐? 이거 봐봐요. 여기 이게 지금 이거 뭐냐? 이게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에요. 부동산에 여기요. 여기 을이요. 중축을 했어요. 중축. 이 중축한 것이 뭐냐면 독립성이 있느냐? 여러분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요, 이것은 부합이 아니다. 그럼 이거 뭐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럼 이것은 뭐한다? 부속물이다. 이렇게 부속물이다. 여기요,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 없다. 그럼 이거보다 부합이다. 부합이다. 이것을 구성 부분이다.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비용의 문제다. 한번 볼까요? 지금요, 이 부동산이 가백 거잖아요. 가백 건데 여기서 독립성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죠? 독립성이 없다. 이거 지금 가백 것인데 중축한 것도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가백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건 갑이고 갑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독립성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갑이 건데 가백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중축했는데 가백게 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른갑한테 뭘 받아야 돼요? 비용 받아야지. 내가 2층 올려놓은 거 돈 줘. 이 비용 받아야죠. 알겠죠? 독립성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층은 누구 것이고 갑의 것이고, 2층은 누구 것이고 을의 것이다. 그러면 2층은요 1층에 구성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층은 을이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한다? 부속물이다. 이렇게 TV라든가 카메라든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부속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거기요. 독립성이 있냐 없냐 이게 다 다르죠?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부합이 아니다. 그럼 뭐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부속물이다.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물권의 객체가 아니다. 부합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 1번하고 2번이 아주 중요해요. 1번하고 2번. 물론 3번, 4번 다 중요한데 특히 1번, 2번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보면 뭐죠? 임차 인이 중축을 했어. 그럼 판례가 뭐라 했냐면, 판례가요, 중축한 부분은 그 뭐라 나왔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가 없다? 독립성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중축한 부분은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죠.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죠. 그 말은 임대인 너 가져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지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뭐가 없다고 그랬어?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부합이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임대차 종료 후 줄고 원상복구요. 이런 원상복구하기로 하죠. 원상복구. 그럼 원상복구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떼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다 떼가지고 가니까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3번은요 부합물의 가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해. 여기 봐봐요. 여기요. 여기 지금 이 부합물이요 이게 동산인데요, 이게요 1000만원짜리고 이 아파트는요, 이 건물은요 900만원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부합물이 더 부합이 됐다 이봐. 부합이 됐다 이봐. 이거 있으면 물건이 더 크죠. 우리가
부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물건의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진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설령 이것이 가격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뭐 여전히 뭐가 되는 것이다? 부합이다. 부합. 알겠죠?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른 말로 뭐다? 부합이 된다. 이 말이죠. 부합. 우리가요, 권한 없이요, 타인의 토지에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고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타인의 토지에 농사를 지으면 뭐한다? 그것은 토지에 뭐한다?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죠. 나무. 그러면 토지에 뭘 한다? 부합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럼요, 농사를 지으면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나무를 심으면 토지에 뭘 한다? 부합한다. 알죠? 부합한다. 그러니까 나무는 남의 땅에다 나무 심으면 그 나무는 누구 거다? 땅 주인께 되고 농작물은 누구게 된다?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 경작자. 그래서 토지의 부합 X죠? 이퀄하고 해봐. 이퀄 경작자 소유 이 말이에요. 경작자 소유.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경작자 소유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무단으로 경작했을 때 경작자 소유가 된다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면, 부합은요, 이런 문제를 다 풀었나 봐요. 자, 풀었는데 한번 봐요. 280 이런요, 페이지요. 219페이지요. 페이지 219페이지 보면 여러분요, 282번 한번 봐봐. 282번. 자, 봤어요? 자,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자, 1번요.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가 되죠. 지상권에 기하여 줄고요, 그것을 권원이라고 얘기해요. 권원. 네은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 줄고, 성숙한 배추 이거 누구의 소유다? 줄고 경작자 소유 이퀄 토지의 부합 X 이렇게. 토지에 부합되지 않죠. 이것은요,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 줄고, 식재한 수목 이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퀄 토지의 부합 이렇게. 토지의 부합. 여러분, 나무가 언제나 토지에 부합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옆줄 긋고 써봐. 옆줄 긋고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해봐.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은 토지의 부합 X. 토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지상권자 소유 이렇게. 지상권자가 소유를 해. 니은요,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 줄고, 증축. 그럼 증축을 했죠? 그것은 누구의 소유이다? 증축. 맨 끝에 봐봐. 독립성이 없다고 돼 있네. 아무리 임차권이어도 독립성이 없다. 이퀄 부합이죠. 다른 말로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 OX, X. 누구의 소유다? 임대인 소유가 된다. 이 말이죠.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다? 기억, 니은, 디귿 3번이에요. 3번. 정답 잘못됐어. 알겠죠? 기억, 니은, 디귿 했어요? 자, 280 몇 번이요? 지금 284번 보세요.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 줄고, 유류 저장 탱크는 뭐한다? 토지의 부합이죠. 그 다음에요, 2번 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 줄고요. 에어컨은 뭐죠? 이퀄 독립성이 있죠. 벽에 있는 에어컨은 벽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부합되지 않는다. 3번은요,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수목 누구에 속한다? 임야 소유자에게. 이걸 뭐란다? 토지의 부합이죠. 4번은요, 동산이 부동산의 부합이죠. 동산이 부동산의 부합. 그럼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면 누가 부합된 경우 가기 줄고,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누가 소유자다?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이렇게. 근데 그 옆에 봐봐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가기 줄고,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그 말이 뭐냐? 동산간 부합에서 주종 구별 X, 주종이 구별되지 않을 때 이렇게. 5번요.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이죠. 누구의 소유?
경작자. 여기서 경작자 소유단 말은 다른 말로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86은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애순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 합성물의 소유권 줄고 주된 동산의 소유자. 원칙이죠, 원칙. 그런데 부합한 동산의 줄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누가 한다? 부합 당시 가액 비율. 부합 당시요. 현재 가격. 그럼 큰일 난다고 했죠? 부합 당시 가액 비율. 이렇게요. 2번요. 매장물이죠. 매장물은 몇 년이다? 1년, 1년. 이렇게 1년. 그럼 두 번째 줄 가운데 봐봐. 타인의 토지 또는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매장물이죠. 그러면요, 맨 끝에요. 발견자와 소유자가 뭐한다? 절반 동그라미, 절반. 그것을 말한다? 공유라고 그래. 공유. 자, 그 다음 장이요. 3번은요, 유실물이죠. 유실물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 그 다음에 무주의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이다. OX. X, 뭐가 X예요? 동산이 X요. 동산은 선점이죠. 동산은 선점의 대상. 이렇게 선점의 대상. 이렇게요. 5번은요.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는 가공이죠. 누가 원래는 소유자다? 원재료의 소유자. 원칙이죠. 그런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줄고 현저히 다액일 때는 누가 소유자다? 가공자 소유. 가공자가 소유가 된다. 가공자 소유.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요. 295번 봐봐. 맨 끝에 한 장 더 넘겨. 그냥 가운데 다 풀었으니까. 295요. 295에요.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나요? 돼 있어요? 다음 보면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만다 초과하죠. 줄고요.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 그러든지 말든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죠. 2번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언제요? 현재 가액. 그럼 큰일 나. 부합 당시 가액 비율. 부합 당시 이렇게요. 3번요. 건물의 임차한 건물의 권원에 기하여 중축했죠. 중축한 부분이 줄고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 이퀄 부합 이퀄 독립성 X. 맨 끝에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4번은요. 권원에 기하여 중축한 부분이 구수상 용상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줄고 독립성.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여 중축된 부분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중축 당시는 독립성이 없었어. 구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줄고요.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 그럼 독립성이 있죠? 맨 끝에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요. 자,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 보면 여러분요. 공동 소유라고 되어 있나요? 공동 소유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